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강동 역사에 대해서, 즉 선사시대 고강동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권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강동 이 명칭, 역사, 유래, 변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 고강동은 조선시대에 고리동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자, 이때 고리동과 강장고를 합하여 고강리라 했던 것이죠. 해방 이후 1973년 소사업이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오정동은 김포군에 잠시 편입되었다가 1975년 부천시 오정면으로 복구하면서 고강리와 원종리, 오세리 일부를 합쳐서 성지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89년 이 성지동이 고강동과 원종동으로 분동되었고, 다시 1988년 이 구제도 있습니다. 구 설치령에 의해서 부천시 중구가 되었고, 다시 1990년 고강 본동과 고강 일동으로 분동되었죠. 나눠졌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1993년 오정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제도가 폐지되고 부천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고, 2019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36개의 동주민센터가 10개의 광역동과 28개의 주민지원센터로 구성, 운영되는 부천시 광역동이 시행되어 성곡동과 고강본동, 고강일동이 통폐합을 한 것이겠죠. 바로 이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이 부천시 이 고강동은 부천시의 법정동이며 행정동인 성곡동 산하에 있습니다. 고강동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선사 유적지이며 향토 유적 제1호인 공장공,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공장공 변종인 묘와 그의 신도비가 있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고강동 선사 유적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의 역사와 부천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인간의 활동을 문자로 기록을 남겼는가 아닌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기록을 남긴 시대를 우리는 역사시대로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선사시대에 속하고 철기시대 이후를 역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문화는 선사 유적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고학은 일반적으로 땅속에 있는 유적과 유물, 즉 내장 문화재를 조사 및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역사학은 문헌사료, 즉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등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선사유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까지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남긴 흔적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사람들이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물질 자료, 남아있는 것이겠죠. 물질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고고학을 통해서 바로 선사인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의 선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고 가면 좋겠죠? 그럼 먼저 유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보던 유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잔존물, 즉 토기, 석기, 목기, 또 청동기, 철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유구,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 즉 집터, 가마터,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겠죠. 그다음 무덤 또는 논, 밭 등과 같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유적, 유적은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된 또는 발굴된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이 고강동에서 청동기 시대의 집터가 확인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 집터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마제석촉, 즉 돌 화살촉 같은 겁니다. 마제석검, 돌로 만든 칼이겠죠. 그다음에 반달 돌칼,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돌로 만든 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 반달 돌칼과 또 마제석촉은 유물이 되며 집터는 유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석광묘 또는 돌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덩이를 파고 돌로 네 벽을 쌓은 다음에 시신과 유물을 묻고 커다란 뚜껑을 위에 덮어서 만든 무덤입니다. 또는 목관, 나무로 만든 관을 그 안에 넣어서 매장하기도 합니다. 돌로 곽을 만들어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 껴묻거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바로 이러한 부장품을 넣을 수 있도록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목광명 또는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무로 된 그런 무덤이죠. 관. 자, 구덩이 안에 덧널, 바로 이러한 목곽이 덧널을 마련한 무덤으로 그 안에 널, 목관을 얘기합니다. 널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위에 다양한 유물, 아까 말씀드렸던 부장품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벽돌방 무덤. 말 그대로 이건 벽돌을 쌓아서 네 벽 사방에 이렇게 방처럼 만들고 벽면 상부를 점차 안으로 기울게 해서 터널 천장 같은 것이겠죠. 이런 터널 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불식 돌방 무덤. 이건 횡혈식 석실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로 방과 통로, 방하고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만든 무덤으로 그 방, 널방 안에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구조, 즉 돌로 벽을 사방에 이렇게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 벽, 돌로 된 벽에다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고구려 시대 무덤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그린 그 주제는 주로 사신도, 그다음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 또는 천문, 우주, 그렇죠? 하늘, 별 세계, 별, 달, 뭐 여러 가지 행성 이런 그림을 그린 그런 천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무용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이 무용청 이름인데 왜냐하면 무용하는 그림의 모습,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구려 시대 무덤으로서 무용청이 있는데 그 무용청에는 벽화에 수렵도를 그린, 즉 수렵도는 사냥하는 그림이겠죠. 사냥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고구려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진취성, 용맹성, 대담성이라고 여러 번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냥하는 모습은 바로 뭐예요? 고구려인들의 어떤 성격. 사냥하는 모습의 수렵도의 그림은 고구려밖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천 시민들도 고대 시대의 무덤 형식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우리 부천시의 고강동 선사 유적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고강동 선사 유적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에 바로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부천시는 선사시대 역사를 조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강동 선사유적지 주변에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은 넓은 실외 공연장,
철쭉 군락지와 함께 곳곳에 솥대와 조각들 그리고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재구성해서 놓았기 때문에 역사 교육과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토로 만들었습니다. 고강동 선사 유적이 발견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95년에 여름에 홍수가 나면서 고강동 장갯마을 뒷산 청룡산 그 등산로에 석기시대 유물들이 이 홍수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부천에 대규모의 선사시대 집단 취락지가 남아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양대 발굴팀이 7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바로 이곳이 고강동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걸치는 고대 유적지라는 것이 밝혀졌고 청동기 시대 주거지 21개하고 제사 시설인 적석 환구 유구 1기를 비롯해서 토기, 반월원 돌칼, 마제 석검, 방추차, 그다음에 옥으로 된 장신구 등 유물 수백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적석 환구 유구는 선사시대 제사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그 밖에 통일신라 시대 석광묘 12기, 고려시대 석광묘 1기, 조선시대 건물지 2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강동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형성된 마을 유적으로서 한강 유역, 초기 국가 단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선사시대 유구들과 함께 삼국시대와 그 이후에 걸친 석광묘들도 발굴되었습니다. 고강동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또는 유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마제 석검이라고 하죠. 즉 간돌검, 말 그대로 돌로 갈아서 만든 그런 칼을 얘기합니다. 이 돌을 갈아 만든 단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 유물로서 간혹 창으로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석기 유물도 마제 석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반월형 돌칼 또는 반달 돌칼 또는 반월형 석도라고 하는데 곡물을 벼 이삭을 자르는, 그렇죠? 이삭을 자는데 쓰는 그러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인데, 이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인데 무슨 돌로 만들어진 돌칼이냐면은,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청동을 다 소유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보통 무기로 만들어 쓰거나 제사 의식을 거행을 할 때 제사 용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지 일반 백성들한테 농기구까지 만들어서 보급할 정도는 안 됐습니다. 좀 부족하실 것이겠죠. 바로 이 반달 돌칼 중앙부에는 그리고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사이에 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자르는데 그죠? 편리하도록 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적석 환구 유구를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유례가 없는 제사 유구로 적석, 돌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적석 주위로 고리 모양, 도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환구는 고리 모양이다. 환구는 적의 방어나 공간의 구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1999년에는 희귀한 제사 유적으로 보이는 적석 환구가 작동 쪽 산 꼭대기에서 발굴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반달 돌칼, 돌도끼, 돌 화살 쪽, 구멍 뚫린 토기, 점토띠 토기, 제기형 토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기형 토기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제사나 의식이 이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유구는 두 개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 구조물로 이루어진 셈이지요. 특히 고강동 유적의 적석 환구 유구는 당시 이 지역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이자 제사장인 천군이 등장하는 집단 공동체의 제사와 의례를 했던 신성한 소도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소도, 즉 사만 시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특수한 신성 지역, 즉
성지 이런 것에 원형이 될 수 있는 마을의 신성한 구역으로 보이며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로 보아 당시 제사를 지낸 장소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적석 환구유구 발굴터. 사진에서 보이는 가운데 윗부분에 돌을 쌓아놓은 제단 시설입니다. 규모는 남북 6m, 동서 6m에 이릅니다. 외곽으로 큰 부정형 돌을 두르고 내부는 작은 돌을 쌓았으며 중심부가 다소 볼록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제단 바닥은 80cm 정도 두께로 흙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움집자리. 자,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가 바로 움집인데 바로 그 움집을 만들었던 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강동 움집자리는 남북 622cm, 동서 328cm, 깊이는 50에서 20cm의 긴 직사각형 반수열 주거지로 약간 지하로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 반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는 큰 구멍이 2개 있고 벽을 따라 13개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구멍에는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거지 곳곳에 목탄이 깔려 있는데 아마도 이곳은 난방용 또는 조리용 화덕을 설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토기와 마제 석촉, 돌도끼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강동 선사 유적 주거지. 자, 부천시 고강동과 작동에 있는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취락 유적, 주거지겠죠. 유적으로 총 21기에 달하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고강동 선사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광묘. 이것은 구덩이를 파고 돌로 내벽을 쌓은 다음 시신과 유물을 묻고 커다란 뚜껑돌을 덮어 만든 무덤 또는 목관에 넣어 매장하기도 합니다. 돌로 곽을 만들어 그 내부의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고인돌. 자, 이것은 부천 향토 역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고인돌이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 지성묘라고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한 지역입니다. 보통 고인돌의 형태는 크게 2가지인데 탁자식과 바둑판식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의 크기는 당시 재력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고창, 화순, 강화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된 고인돌입니다. 다음 고강동 선사유적 출토 마제석촉. 화살이나 작살의 끝에 붙여 사용한 토끼인데 주로 사냥용 도구나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주거지나 무덤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강동 선사유적 출토 마제석검. 돌로 만들어진 검이겠죠. 청동기 시대 석기로 실생활 및 의기용으로 돌을 갈아 제작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 출토 제기형, 즉 제사를 지내는 토기라는 얘기겠죠. 그릇을 만드는 재료인 흙이 거친 편이고 약 80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소송되면 적색이나 황갈색 계열의 색깔을 띱니다. 대부분 바닥이 납작하면서 목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식이 많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 출토 공열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톡이 입술 바로 아래에 작은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있으며 청동기 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 출토된 환상석부. 자, 이건 달도끼라고 합니다. 동물스러운 모양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나무 막대 등을 끼울 수 있게 만든 도끼입니다. 크기는 지름이 10 내지 15cm 정도이며 날쪽은 깨지고 부서진 것이 많아 이것은 사용한 흔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강동 선사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부천 지역 문화재 조사 현황을 보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고강동 유적, 여월동 유적, 범박동 유적, 계수동 유적 등 4건에 불과하지만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 지역의 문화재 분포 조사와 발굴 조사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많은 유적들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부천 지역의 선사시대에서 고대 시대의 문화상을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부천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면서 가치입니다. 자, 우리 부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